첫 번째 경기 브라가 대 보데글림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라가는 휴식기 이전 연패를 당했다. 리그에서 포르투에 패했고 지난 유로파 경기에서는 올림피아코스에 패했다. 때문에 휴식기가 어느 팀보다 필요했고 그 기간을 통해 팀을 정비했을 것이다. 대표팀을 다녀온 선수들이 건강하게 돌아왔기에 풀핏으로 임할 수 있다. 카르발류와 브루마의 중원이 가동될 것이고 리카르도 호르타가 공격 상황을 이끌 것이다. 보데글림은 포르투에 승리했고 위니옹 원정에서도 승점을 따냈다. 최근 수년간 유럽 대항전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유지했는데 노르웨이에서는 2위에 승점 7점 앞선 1위다. 징커나엘과 하우저 등 돌파가 좋은 윙어들이 상대 수비를 잘 공략하고 있고 닐슨이 버티는 수비는 충분히 안정적이다. 접전을 본다. 홈에서 나설 브라가가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다. 호르타와 페르난데스 등은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다. 그러나 노르웨이 리그 최고의 볼란치인 베르그를 중심으로 에브젠이 경기 내내 라인을 유지하며 최종 수비를 보호할 것이고 닐슨이 수비 라인을 이끌 보데글림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엘프스보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1승 1무를 기록 중이다. 2차전에서 리가스 푸트볼라 상대로 승점 1점에 그쳤지만 이 경기에서 5골을 뽑아내는 화력을 보였다.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유누스 아꾼을 비롯해 메르텐스와 이카르디, 일마즈 등이 확실하게 해결 중이다. 게다가 언제든 상대 수비를 공략할 오시멘도 있기에 튀르키예를 넘어 유럽에서도 공격진 전력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엘프스보리는 로마를 잡고 첫 승을 올렸다. 강팀 상대로 나선 홈 경기였기에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는데 바이두의 골을 잘 지켰다. 단,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 최전방에 나설 제넬리와 바이두를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고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갈라타사라이의 승리를 본다. 엘프스보리도 북유럽 강팀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튀르키예 최강팀인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토레이라의 중원 장악 속에 공격 포지션을 늘릴 것이고 오시멘과 아꾼이 최종 수비 뒷공간을 넘어설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셀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챔스 출발이 좋다. 아스날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 1점에 그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강호인 샤크타르 원정에서 완승을 거뒀다. 시즌 초반 다소 주춤했던 루크먼이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확실하게 골로 연결했고 사마르지치가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 데룬과 파살리치 등 공수 중심을 잡아줄 중원 조합도 있기에 다크호스로 성적을 기대할 만하다. 셀틱은 슬로반 상대로 대승했지만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대패했다. 스코틀랜드 최강팀으로서 이번 시즌 챔스 16강 이상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출발은 아니다. 그래도 마에다와 하타테를 비롯해 대표팀 일정을 소화한 선수들이 모두 건강하게 돌아왔기에 전력 누수 없이 이번 원정에 임할 수 있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본다. 셀틱은 일본 대표팀 트리오인 하타테와 후루아시, 마에다 등의 시너지가 좋은 팀이다. 그러나 엥겔스의 중원 영향력이 강팀 상대로는 떨어진다. 데룬과 파살리치가 중원 우위를 가져가며 팀의 주도권을 안길 수 있고 루크먼이 특유의 침투로 해결할 아탈란타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브레스트와 대 레버쿠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레스트는 챔스에 오긴 했지만 하위권 순위가 유력했던 팀이다. 그러나 그라츠와 잘츠부르크 등을 상대로 연승하며 깜짝 2위로 올라왔다. 도르트문트를 제외하면 골득실에서 가장 앞서 있는데 잘츠 원정에서는 압달라, 시마의 멀티골을 비롯해 4골을 폭발했다. 중앙 미드필더인 리즈멜루의 부상이 있지만 페르난데스와 카마라 등이 공백을 잘 메우고 있고 둠비아는 멀티 자원으로 팀이 필요한 모든 포지션을 채우고 있다.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무패 행진이 끝나는 등 지난 시즌에 비해 리그 출발이 아쉽다. 그러나 에레디비지의 강호인 페예노르트 원정 승리를 비롯해 밀란을 잡고 챔스에서 순항 중이다. 흐라데키 키퍼와 함께 조나단 타와 인카피에가 나선 수비 라인은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고 비르츠는 완연한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워낙 강력한 선수 구성이기에 약점을 찾기 힘든 모습이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브레스트의 홈이고
그들의 챔스 출발도 좋지만 레버쿠젠 상대로는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다. 자카와 안드리히 등 분데스리가 최고의 중원 조합이 나와 상대의 공격 전개를 막아낼 수 있고 보니페이스가 제공권 장악으로 기회를 골로 연결할 원정팀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맨시티 대 스파르타 프라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슬로반 원정을 승리하고 챔스 첫 승을 신고했다. 두 시즌 전 챔스 결승 상대였던 인테르 상대로 홈에서 상대의 텐백에 고전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었는데 16강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홀란드와 포든, 사비오의 스리톱이 확실하게 시너지를 냈고 다시 돌아온 귄도안의 존재감도 빛났다. 데브라이너와 로드리, 보부 등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있지만 누네스와 귄도안 등이 공백을 메웠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체코 리그의 강호로서 챔스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첫 경기에서 오스트리아 최강인 잘츠부르크를 완파했고 슈투트 원정에서도 예상을 깨고 승점 1점을 따냈다. 비틱과 파낙 등 자국 리그 최고의 수비진이 유럽 대항전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자랑했고 라이리넨의 수비 보호도 좋았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가장 강력한 팀을 만난 프라하가 원정에서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라치와 라이리넨 등 중앙 미드필더진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줄이며 상대의 중원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사비오와 실바, 그릴리시 등이 집요하게 측면을 돌파할 것이고 홀란드가 해결할 맨시티 상대로 승점 추가는 어렵다. 여섯 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아틀레티코와 유벤투스 등에 패하며 챔스 출발이 좋지 않다. 골이 터지긴 했지만 수비가 아쉬움을 보였다. 그래도 워낙 전력이 좋은 팀이기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벤자민 세스코와 오펜다, 사비 시몬스 스리톱이 있고 바움가르트너가 공격 상황을 이끌 수 있다. 공격이 안 풀리면 안드레 실바와 폴센 등이 나서 후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 리버풀은 키에사 정도를 제외하면 스쿼드에 부상자가 없다. 이번 어매치 기간에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국 대표팀을 다녀왔지만 모두 건강하게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왔다. 챔스에서는 밀란과 볼로냐 등 세리에 팀을 연파하며 순항 중인데 이 경기를 통해 3연승에 도전한다. 살라와 디아즈, 각포와 조타 등이 경기 내내 골을 노릴 것이다. 접전을 본다. 리버풀이 전력상으로 나은 건 사실이다. 벤치에서도 조타를 비롯한 선수들이 나설 정도로 공격진 전력이 좋다. 그러나 라이프치히도 홈에서 쉽게 밀릴 팀이 아니다. 하이다라와 세이발트가 중원을 두텁게 하고 나와 리버풀의 침투를 저지할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